안녕하세요. 주권연구소 이형구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주권연구소 박명훈 연구원이 쓴 미래통합당 해부 두 번째 국민 생명 버린 무능한 박근혜 잔당입니다. 지난 2020년 3월 10일로 정확히 박근혜 탄핵절 3주년을 맞았습니다. 돌아보면 저들 보수 적폐 세력, 즉 박근혜 잔당이야말로 국민 생명을 저버린 무능의 끝판왕이었습니다. 박근혜는 취임날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지만 국민은 국민 불행 시대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4년 동안 얼마나 더 죽어야 하나, 정권에 반대하면 큰일 난다 라는 공포감이 전염병 마냥 퍼져 있었습니다. 이 분명한 진실을 전하며 칼럼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국가는 없었다. 2014년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을 비롯한 국민 476명을 태운 세월호가 침몰했습니다. 골든타임 72시간이 허무하게 지났고 국민 304분이 사망했습니다. 72시간이었습니다. 세월호 침몰 초기 3일 동안 국가가 전력을 다해 구조에 나섰다면 모두가 충분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에 탑승한 국민의 생존율은 불과 36.1%였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건은 곧 세월호 참사로 인식됐습니다. 참사 발생 뒤 8시간 만에 중앙재난안전본부에 나타난 박근혜는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는데 그들을 발견하거나 구조하기가 힘이 듭니까? 라고 첫마디를 뗐습니다. 정권을 규탄하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움직임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진실은 정말 소름 끼칩니다. 해경과 해군은 구하는 척 신용만 내고 국민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구명정은 세월호 근처를 잠깐 둘러보더니 청해진 해운 관계자만 태우고 사라졌고 학생들을 구했어야 할 헬기는 해경 고위직 인사를 태우고 날랐습니다. 국가재난사령탑, 컨트롤타워인 청와대는 구조를 지휘하기는커녕 대통령에게 보여드려야 하니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종용했습니다. 정권은 청와대가 재난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며 강변하는 데 바빴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권은 구조를 위해 세월호 침몰 현장으로 향하던 인근 미국 함정의 급파도 막았습니다. 수색구조 활동의 효율성 등을 이유로 미 해군 자산이 당장 필요하진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정작 무능한 정권은 구조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확립된 지휘체계가 없던 현장은 혼란의 도가니였습니다. 단원고 부모님들은 발을 동동 굴렀지만 헬기와 구조장비는 멈춰 있었습니다. 대신 전국 각지에서 달려온 민간 잠수사들이 해경과 해군을 대신해 시신 292구를 수습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과 뼈괴사 등 심각한 장수병에 시달리던 잠수사들을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반면 구조를 하지 않은 해경, 해군 인사들은 특진을 거듭하며 정권의 비호 아래 탄탄대로를 걸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왜 이토록 경악할 일들을 벌였을까요?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7시간의 진실은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가기록원에 봉인했습니다. 6년이 지났고 세월호는 인양되었을지언정 진상은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국가가 국민을 학살했다, 책임자를 처벌하고 진상을 규명하라라며 소리 높이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1년여 뒤인 2015년 6월, 이번에는 메르스 사태가 터졌습니다. 세월호 이후 국가안전체계를 점검했다던 박근혜 정권의 대응은 끔찍하게 형편없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앞서 수개월 여전 메르스 위기 대응 훈련을 했다지만 막상 실제 사태에서는 지나치게 무능했습니다. 완전히 실패했죠. 5월 20일 바레인에서 입국한 국민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박근혜 정권은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보건당국은 확진자 관리도, 방역도 하지 않는 등 어물쩍 사태를 방치했습니다. 정권은 확진자 동선 공개도 극구꺼렸습니다. 당시 질병대책본부는 추가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유입이 의심되는 국가에 대해서도 전수검역을 즉각 시행하고 있는 만큼 일반 국민에게는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지만 금세 거짓말임이 드러났습니다. 확진자가 입원한 평택 산모병원에서 2차 감염자가 생기면서 박영망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메르스 감염세가 1차, 2차 감염을 넘어 3차, 4차 감염으로 확산되면서 확진자는 삽시간에 늘어났습니다. 치사율이 높은 메르스의 감염자는 최종 182명, 사망자는 38명으로 집계됐는데 사망률은 20.4%에 달했습니다. 이번에도 박근혜 정권을 향해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강조하건대 본래 메르스는 중동지방에 국한해 유행하는 질병이었습니다. 한국은 정권의 초기 대응 실패로 세계 2위 메르스 발병국이 된 특수한 사례입니다.
무엇보다 동북아시아 국가 중 메르스로 인한 대량 확진자, 사망자가 나온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권의 총체적 실패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게다가 허둥지둥 뒤늦게 메르스 비상대책본부를 만든 새누리당 지도부는 메르스 사태가 진정돼 기쁘고 상쾌하다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막말까지 꺼냈습니다. 이 말이 나온 2월 22일에는 14명의 환자가 병상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메르스 사태 속 막 취임한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 역시 무능의 활용 정점을 찍었습니다. 황교안 총리는 감염병 환자가 생길 때마다 장관이 나서고 총리가 나서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가 이런 반응을 보인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낙타와 접근하지 말라, 낙타고기를 먹지 말라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예방책을 내놨습니다. 국민은 인터넷에 실시간 메르스 지도를 공유, 국가 없는 대한민국에서 각계 생존에 나서야 했습니다. 정권의 지지율은 최저치인 29%까지 떨어졌고 헬조선이란 말도 이때를 기점으로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이 모든 국가 재난이 박근혜 정부라고 이름 붙인 총체적 무능 정권 아래에서 자행됐음을 잊어선 안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진정되지 않는 2020년 코로나 사태 속에서 저들이 자신들의 무능을 한치도 돌아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코로나19 확산 부추기는 도로 새누리당. 자, 이제 초침을 2020년 현재로 되돌려 마지막으로 미래통합당의 끝모를 무능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새누리당에서 간판만 바꿔단 미래통합당도 무능하면 빠질 수 없죠.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대통령과 총리가 우한폐렴, 코로나19를 이렇게 말하죠. 코로나19에 대해 한 치 앞도 내다보지 않고 너무나 안이하고 느슨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5년 전 메르스 사태에 대한 말은 이런 반구 없습니다. 이러니 더더욱 미래통합당의 무능함이 주목받고 있는 것이죠. 국내에서 코로나 사태가 급격히 확산된 건 방역당국에 협조하지 않은 신천지 때문인데 미래통합당은 화살을 정부에게만 돌리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때 실패했다는 진솔한 자기 고백도 없습니다. 국민 생명 경시와 무능으로 얼룩진 박근혜 정권의 추억은 아무리 간판과 직책을 바꿔달아도 어디 가지 않는 모양입니다. 3월 11일 마침내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 세계 대유행을 선언했습니다. 중국, 한국, 일본을 넘어 이란, 이탈리아, 미국 등등 전 세계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3월 16일 기준 한국의 코로나 확진자 대비 사망률은 0.91%에 불과합니다. 코로나 감염에 따른 전 세계 평균 사망률이 대략 3.7%이고 최근 들어 코로나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 중인 이탈리아의 사망률이 6.8%에 달합니다. 칼럼을 쓴 시점이 조금 지나서 지금은 미국이나 독일 이런 나라에서도 걷잡을 수 없이 확산 중이죠. 이와 관련해 제3자인 외국인의 평가도 주목해 봄직합니다. 한국에서 코로나 사태를 직접 겪은 저스틴 펜도스 교수는 지난 10일 더 디플로맷에 기고한 한국의 코비드19 사태에서 배운 점, 좋은 놈, 나쁜 놈, 그리고 이상한 놈이라는 기고문에서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좋은 놈, 신속한 대응 시스템을 갖춘 정부 및 성숙한 시민들. 나쁜 놈, 신천지, 31번 환자, 격리를 거부하는 사람들. 이상한 놈, 국가 재난 상황에서도 정부 비판만 하는 언론과 보수 야당. 외국인이 보기에는 국가 재난 상황에서 대책은 내놓지 않고 정량만 일삼는 미래통합당이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졌을 법합니다. 코로나19를 완전히 퇴치하기 위해 정부의 총력 대응에 왜 협조하지 않냐, 이해를 할 수 없다는 의문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미 답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가 4월을 넘어 적어도 5월까지 가리라 내다보고 있습니다. 4.15 총선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떤 정당이 국민을 위해 능력을 펼치는가, 여기에 기준을 둔 국민의 한 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것만큼은 확실해 보입니다. 오늘 주권 칼럼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